전쟁 후 세 번째 겨울. 휴전 회담의 꺼진 불씨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전투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전쟁의 화마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건 전선의 병사들이었다. 그들의 유일한 바람은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Bartucci from the Chocolate Town, Hershey, Pennsylvania. I'm feeling swell. I'd like to say hello to Mom and Dad, and I'll be home real soon. Private John Williamson from Waltham, Massachusetts, and I just want to say hello to my mother and father and to tell them not to worry about me, that I'll be home soon. Cover Watson, Philadelphia, Pennsylvania. Hello to Mom and Pop, Dorothy. I'll be home real soon, I hope. 한국의 휴전이 유엔 총회에서 논의됐다. 52년 12월 3일 한국의 휴전을 위한 해결책으로 인도 결의안이 제시됐다. The implementing of these proposals is the release of all prisoners into custody that is not on the detaining side. The first act of release by the detaining side is the first act of repatriation. 송환 거부 포로를 중립국 관리에 맡기자는 인도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됐다. 한편 한국전에서 유엔군을 총괄 지휘하던 리츠웨이가 나토 사령관으로 부임해 유럽으로 날아갔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의 방위도 신경을 써야 했던 미국은 유럽에서의 군사동맹 나토를 더욱 강화하고자 했다. 그때 동독에서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었다. 경제 악화로 인한 노동자들의 불만은 소요로 이어졌고 수천 명의 농부와 사업가들이 서방으로 탈출하고 있었다. 식량 부족으로 배급제가 시행되자 시민들의 분노는 극으로 치달았다. Москва, 14 февраля. 스탈린은 한국 전쟁이 끝나면 미국이 서유럽 재무장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을 우려했다. 그는 전쟁을 최대한 끌어 미국을 한반도에 묶어놓고자 했다. 북한은 인적 손실 외에는 잃을 것이 없다. 인내와 끈기를 가져라. 미국은 북한을 이길 수 없다. 스탈린은 중국에게 강경 노선을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Позиция Сталина была очень категоричной. Перемирие нам не нужно, оно нужно американцам. И север Кореи и китайцы стали уговаривать Сталина остановиться и пойти на переговоры. В конце концов уговорили, переговоры начались, но Сталин был категорически против каких-то уступок и все время давал понять, что чем дольше мы воюем в Корее, тем лучше. 이 무렵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유세가 한창이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아이젠하워가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다.
당시 미국 내에선 반전 여론이 확대되고 있었고 대선 공약에서 한국 전쟁은 빠질 수 없는 사안이었다.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o help. 아이젠하워는 한국 전쟁 종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당선 직후 아이젠하워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인들은 한국에 처음으로 온 미국의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했다. 아이젠하워는 곧장 전선으로 향했다. 한국에 머문 3일 동안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유엔군 지휘관들과 함께 보냈다. 전선을 돌며 미 3사단에서 대대장으로 복무하고 있던 그의 아들 존 아이젠하워를 만나기도 했다. 전선 시차를 마친 아이젠하워는 한국 전쟁의 조기 종식을 위해선 더욱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아이젠하워 강경책의 첫 행보는 한국군 10개 사단을 20개 사단으로 증강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이었다. 결론이 미국이 이 한국 전쟁을 갖다가 종식을 하려면은 대량의 예비 병력을 여기 투입하지 않는 이상은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한국군을 갖다가 증강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군 20개 사단 증편 계획을 벤프리트 대장하고 이거 협의를 해서 그분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분이 원칙적으로 동의를 해가지고 한국군이 이때까지 10개 사단 25만 명이 있던 것을 20개 사단을 2년 내에 이것을 만든다. 2달에 1개 사단을 만든다. 53년 2월 아이젠하워는 대만 해협 봉쇄를 철회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I am therefore issuing instructions that the 7th Fleet no longer be employed to shield Communist China. 이것은 중국과 대만 사이에 있던 보호장벽을 거둠으로써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었다. 대만의 장개석은 본토 재탈환의 의욕을 보였다. 중국은 대만 해협에 미 7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한 장개석이 본토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 한국전에 모든 힘을 쏟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대만의 공격에도 대비해야 했다. 과도한 군사비 지출은 이미 중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었다. 기근과 흉작이 계속됐고 중국으로선 한국 전쟁을 끝내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었다. 평양을 비롯하여 서해안의 항구 도시 남포로부터 유엔군의 폭격으로 북한 전역은 이미 초토화돼 있었다. 주요 시설물들은 모두 파괴됐고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북한으로선 무엇보다 전후 복구 작업이 시급했다. 그러나 판문점은 여전히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이 사망했다. 강철의 사나이라 불린 공산권 최고 통치자의 죽음. 그것은 곧 전쟁 종결이 머지 않았음을 뜻했다. 장례식 직후 소련은 긴급 강요회의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휴전회담 재개를 결정했다. 새 지도부에겐 소련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였다. Более того, после смерти Сталина у советск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совершенно другие были приоритеты. Во-первых, была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в развит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сосредоточение усилий прежде всего на вопросах внутренне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послевоенного, повышения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людей. То, что уже прошло 8 лет к этому моменту с окончания войны, а страна еще была в разрухе. И те ресурсы, которые тратились, и политические, и экономические, на Корейскую войну, конечно, были слишком велики. 53년 3월 말 중국 외상 조원라이는 유엔 측이 제안한 부상포로 교환과 송환 거부 포로를 중립국에 맡기자는 인도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겨우내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휴전회담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됐다. (53년 4월 11일) 유엔 측과 공산 측은 부상포로 교환 협정에 서명했다. 회담장에서 포로 문제가 논의된 지 1년 4개월 만이었다. 리틀 스위치라 불린 부상포로 교환은 4월 20일부터 시작됐다. 유엔 측은 6,670명을 보냈고 공산 측은 684명을 돌려보냈다. 돌아온 부상 포로들은 전쟁 초기에 잡힌 포로들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52년 이후에 포로가 된 사람들이었다. 유엔 측은 공산 포로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유엔군 포로 수에 의혹이 일었지만 논쟁에 휘말리기보단 협상의 진전을 택했다. At that moment of repatriation, when I was shaking hands with, sadly now deceased, Brigadier, later Major General Sir Douglas Kendrew, who was commanding the brigade and welcomed us, I don't really think it sunk in at that stage. I think it was probably the next day even that it finally registered, and that well, I'm not going to be living on rice anymore. I'm not going to wear a padded overcoat and a padded cap. I'm not going to have to attend indoctrination lessons. I'm not going to give self-criticisms. I'm a free man. 거제도 포로 수용소의 부상 포로들도 북으로 돌아갔다. 포로들은 이동 중에 인공기를 흔들며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 아직 공산주의 정신이 건재함을 드러내려 했다. 그들은 유엔 측이 제공한 옷과 신발, 담배 등 자유진영의 모든 것을 벗어던졌다. 부상포로 교환이 시작되자 한국에선 휴전 반대 움직임이 더욱 거세졌다. 서울에서는 연일 휴전 반대 집회가 열렸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만 명의 군중이 집회에 참석했다. 이들이 외친 구호는 통일 없는 휴전의 결사 반대였다.
남한 사람들은 피 흘리는 이 전쟁이 그만 끝나길 바랐다. 그러나 지금 휴전을 받아들이기엔 형용할 수 없는 불안감이 너무나 컸다. 그것이 사람들을 거리로 나서게 했다. 반대 데모를 했을 당시에는요, 저희들이 여학생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섭고 그 포탄 소리 또 가난과 그 추위에 시달렸기 때문에요. 너무너무 그 전쟁에 대한 그런 악몽에 시달려서 별로 전쟁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휴전을 원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큰 차원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가 통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절실한 문제 앞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휴전에 반대했다고 생각해요. 남한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4월 26일 판문점에서는 본회담이 재개됐다. 이제 협상은 송환 거부 포로 처리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Marking the third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President Syngman Rhee, whose objections to the proposed truce settlement 협상이 급진전되자 이승만은 유엔군에서 한국군을 빼내 단독으로라도 국진 통일을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아무 장자의 보장이 없거든. 휴정을 마치면 그 후에 미국이 가버리고 한번 대표한 건너갔는데 중공은 바로 만주에 있는데 중공이 다시 오면 우리는 다 중공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불안했어 말이에요. 그래서 휴전 못하겠다. 한국군을 빼내 단독 행동을 하겠다는 이승만의 발언. 그것은 단지 말로써 끝나지 않았다. (5월 13일) 유엔군이 독산댐을 폭격했다. 이 폭격으로 평양의 수만 제곱미터의 눈이 모가 뿌리내리기도 전에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유엔 측은 농사와 직결되는 댐을 집중 폭격함으로써 협상을 빨리 마무리 짓고자 했다. 마침내 휴전회담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포로 송환 원칙을 둘러싼 긴 논쟁이 끝났다. 53년 6월 8일 양측은 포로 송환 협정에 합의했다. 송환 거부 포로를 중립국 송환위원회에 넘기고 본국에서 파견된 설득단이 최종 심사와 설득을 하자는데 양측이 동의한 것이다.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는 6월 18일이면 휴전이 조인될 것이라고 합참에 보고했다. 그런데 6월 18일 새벽 이승만의 경고가 현실로 나타났다. 이승만이 2만 7천여 명의 반공포로를 석방한 것이었다. 한 밤중에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헌병들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지. 뭐 예고도 없이 딱 완전 무장하고 들어와서 나가보니까 철조망을 아예 굴처럼 다 뚫어놨어. 빨리 나가라 이거야. 무조건 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난 그때 생각할 땐 이게 이런 식으로 석방을 시키는구나 이러구나. 당시 포로 수용소 경비병의 대다수는 한국군이었다. 반공포로 석방은 유엔군 몰래 한국군 경비병들이 진행한 일이었다.
탈출 후 행동 요령을 미리 배운 포로들은 재빨리 인근 도시로 사라졌다. (2만 7천여 명의 도주 포로 중 931명만이 유엔군에 의해 재수감됐다.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 소식에 시계는 경악했다. 아이젠하워는 우방을 잃는 대신 적을 하나 얻었다고 개탄했고, 영국 수상 처칠은 이승만을 배신자라며 비난했다. 한편 공산 측은 미국이 포로 석방에 공모했다고 비난하며 휴전 회담을 즉각 중단했다. 가령 이승만이 그렇게 하실 때는 중국 지원군이 말이 이 남쪽 그 군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말이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 뭐냐면 그 실질적 압력입니다. 6.25 3주년을 맞이해서 다음 날 이승만은 자신이 반공포로 석방을 명령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 기념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이승만은 반공포로를 석방함으로써 어떤 일이든 그의 바람대로 관철되지 않으면 미국의 허락 없이도 단독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그간의 경고를 입증한 셈이었다. 그간 미국 기한 유엔군의 정의의 반격으로 공산 오랑캐를 382북으로 물리... 이승만 박사는 무슨 소리냐? 새가 날로 갖고 싶으면 그 가뒀던 그 들을 열어서 내보내는 게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내가 그러니까 다 내줬다. 그게 뭐가 나쁘냐? 그건 나쁘다 한 너가 나쁜 놈이다. 가꾸도 또 그 반박하셔서. 한미 관계는 극도로 악화됐다.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은 전쟁 직후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긴 대전 협정을 위반한 것이었다. 미국은 52년부터 검토한 이승만 제거 계획에 재시동을 걸었다. 이 계획의 목표는 쿠데타를 감행해 이승만을 감금시키고 휴전 협정을 매듭짓는 것이었다. In the spring of 1952, actually, there were members of the American embassy, which was then located in Busan, who wanted to go along with the planned coup. But they were overruled by American military leaders who, again, were primarily concerned about political stability behind the lines and feared that things would get out of hand if there was an overthrow of the government, or a change even in the leadership of the government. So that's essentially why the Americans wanted to go along. Now, I mean, were willing to go along with Rhee. 제거가 아니면 타협이었다. 미국은 클라크 유엔 사령관과 로버트슨 특사를 파견해 이승만과의 타협을 모색했다. 한국전쟁 발발 3년이 되는 53년 6월 25일, 로버트슨 특사가 한국에 도착했다. 이튿날부터 이승만과 로버트슨 사이에 작은 휴전 회담이 시작됐다. 보름간의 줄다리기 끝에 이승만은 미국으로부터 상호 방위 조약과 경제 원조를 보장받는 대신 휴전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미 방위 조약을 체결한다. 10억 불의 경제 원조를 한다. 한국군 정기 20개 사단, 예비 10개 사단,
협상과 여기에 상응하는 해공군을 계속해서 지원을 한다. 그 다음에 제네바 평화 협상에 있어서 90일이 지나도 결말이 안 지게 되면은 한국과 미국은 공동으로 여기서 철퇴를 한다고 하는 그 협상을 성공을 해가지고 그 대신 휴전에 반대하지 않는 각서를 주어가지고 휴전 조인을 눈앞에 둔 7월, 공산군의 마지막 대공세가 펼쳐졌다. 공산군의 공세는 한국군이 방어하고 있는 중부전선 금성지구에 집중됐다. 남한의 유일한 전력 공급원 화천발전소가 그곳에 있었다. 이 시기 포탄 소비량은 전쟁 기간 중 최대치를 기록했고 사상자도 15만 명에 달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거기서. 참 우리나라 전투에서 다부동을 제외하고는 아마 화천발전소를 얻기 위한 전투도 손가락 안에 세들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이북에서 송전을 끝인 다음에 발전소가 없었습니다. 그거 하나만은 이 박사가 어떻게든지 확보해란 얘기예요. 심지어는 김일성에도 화천발전소를 안 놓치려고 거기다 중공군까지 2개 군단을 집어넣습니다. 그 중공군을 잡기 위해서 미군이 그냥 화천발전소를 깨려고 그 댐에다가 500kg짜리 그냥 그 네이팜단을 수백 개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안 깨지더만요. 우리 정부는 저걸 확보를 해도 되겠고 미군은 깨려고 그러고 이게 참 얼마나 힘듭니까? 한 대대진지에 하룻밤 사이에 13,000발의 포탄이 떨어진 것은 아마 한국전 개시 이래 유사 이래 처음일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선을 마지막까지 화천에서 군단 위치를 춘천까지 옮겨달라고 테일러 장군이 간청을 하는 것도 제가 반박을 하면서 그 위치를 마지막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천이 남은 거죠. 그때 후퇴했더라면 화천댐도 춘천 앞까지 아마 휴전선이 가실 겁니다. 전쟁의 끝, 그날이 왔다. (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159회 본회의를 끝으로 정전협정이 조인됐다. 양측 대표들은 2년 전 첫 회담 때처럼 인사 한마디 없이 각자의 자리에 앉아 협정 문서에 서명했다. 이날 협정의 정식 명칭은 정전협정이었다. 협정문은 한국 충돌을 정지하기 위하여라고 언급된 전문과 5개조 63개항으로 구성돼 있었다. 한국 전쟁을 종결하는 자리. 그러나 조인식장 어디에서도 남한 관계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수석 대표들의 서명 후 정전협정문은 군사 지휘관들에게 전달됐다.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가 문산 유엔군 전방사령부에서 협정문에 서명했다. 북한의 김일성은 그날 오후 10시 평양에서 서명했다. 다음 날 개성에서 중국의 펑더화이가 서명을 함으로써 휴전 조인이 마무리됐다. 이승만만이 참전 당사국 중 유일하게 협정문에 서명하지 않았다. 한국전이라는 어둡고 긴 터널을 함께 지나온 병사들은 이제야 비로소 서로를 향해 웃어줄 수 있었다. I'm not going to get killed.
But that next morning, I could see the Chinese on the other hill where I was firing. They had signs up, banners, making noise, blowing bugles, hitting cymbals, and we're waving at each other. 내 꿈인지 생신지 전쟁이 끝났다는 말을 듣고 나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는 오늘 하루도 또 새로운 작전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아마 오늘이야말로 내가 죽는 날이다. 그렇게 막 각오를 하고 있던 과정인데 휴전을 맞이하게 됐죠. 전쟁이 끝났다는 것은 병사들에겐 꿈 같은 현실이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 싸운 것일까? 적이라 부르던 북녘. 서로는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 전쟁으로도 남북은 하나가 되지 못했다. 38선 대신 휴전선이 그어졌고 그것은 여전히 남과 북을 가르고 있었다. 한반도에 주어진 평화, 그것은 불안한 것이었다.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2km씩 비무장지대가 형성됐다. 양측은 72시간 안에 비무장지대 밖으로 철수해야 했다. 정전의 모습이 조금씩 갖춰지고 있었다. 정전 조인 9일 뒤부터 유엔 측과 공산 측은 포로 교환을 시작했다. 거제도의 공산 포로들은 복잡한 심정을 안고 판문점으로 향했다. 길가의 주민들은 공산 포로들에게 증오심을 나타냈다. 포로들 역시 주민들에게 적대감을 나타내며 창밖으로 옷을 내던졌다. 이른바 빅스위치로 불린 포로 송환은 33일 동안 계속됐다. 유엔 측은 7만 5천여 명의 북한군 포로와 6천여 명의 중국군 포로를 북쪽으로 인도했다. 판문점에 도착하자 공산 포로들이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포로라는 신분이 주는 굴욕감과 돌아갔을 때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섞인 불안한 감정의 표현이었다. 공산 측은 13,000여 명의 유엔군 포로를 남쪽으로 돌려보냈다. 판문점으로 돌아온 포로들은 공산 측이 지급한 옷가지를 벗어던지기 시작했다. But we got down to where we were being repatriated, and we got on the trucks and we were going across,
and I saw all the good, the Americans had given all the Koreans and the Chinese new uniforms, and they were throwing them all out in no man's land. So I thought, well, if they're throwing that good stuff away, I sure can throw what I got away. So I threw everything, so I was naked, but for the my Red Cross bag. 공산 측 옷을 벗고 맨몸을 택한 포로들. 그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변치 않은 그들의 신념을 보여주고자 했다. 전쟁 초기 대전 전투에서 실종됐던 딘 소장도 돌아왔다. 오랜 포로 생활은 늠름했던 육군 소장을 쇠약한 모습으로 바꿔놓았다. I'm overjoyed to be back with my own countrymen again. I'm overjoyed. But my joy is tempered with the thought of Maribel Martin and Jean Stark and Ruth Hampton, and Mrs. Walker, and others whose loved ones are not returning. That tempers my pleasure in returning.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포로들의 처리가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였다. 공산 측은 송환을 거부하는 유엔군 포로들을 판문점으로 데려와 카메라 앞에 세웠다. 체제 선전을 위한 계산된 이벤트였다. I stayed behind to escape the Red Bait and McCarthy and to assure that I'll never again have to fight in another unjust war as I did in Korea. I'm staying back because I want to fight for peace. I feel that I cannot do it in my homeland, which I love and will return to someday whenever freedom of speech. 거제도에는 2만여 명에 달하는 송환 거부 포로들이 있었다. 그들은 인민군에 의해 강제 징집된 남한 출신이거나 대만 국민당군 출신 반공 포로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북한이나 중국이 아닌 남한에 남거나 대만으로 보내주길 바랐다. (53년 9월) 송환 거부 포로들을 중립국 관리에 맡긴다는 정전협정에 따라 인도 관리군 3,000명이 포로 관리라는 달갑지 않은 임무를 안고 인천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이들의 입국을 강력히 거부했다. 인도가 친공산국가라는 게 그 이유였다. I was with my unit. We traveled in an Indian ship. And when we were in the ship, we were told that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President Syngman Rhee, had not welcomed the custodian force arrival. Therefore, we would not be traveling by the land route from wherever we were disembarking. We in fact disembarked at sea. From our ship, we were all conveyed to an American aircraft carrier called Point Cruz. And then their helicopters lifted everybody in my unit in a number of flights. I think each flight was of 5 people. And we were brought to the demilitarized zone. (10월 15일부터) 송환 거부 공산 포로들에 대한 설득 작업이 시작됐다.
설득 기간은 90일. 설득 대상은 공산포로 2만 3천여 명, 유엔군포로 359명이었다. 인도 관리군은 송환 거부 포로들의 설득 장소로 막사를 짓기 시작했다. 완성된 막사에서 포로들은 본국에서 파견된 설득단에 의해서 설득을 받았다. 그러나 반공 포로들은 설득을 거부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북으로 보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이내 폭력으로 나타났다. 거기 가서 설득을 받는데 설득이 됩니까? 벌써 들어가면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책상 다 뒤집어 놓고 저거 난리치는데 어떻게 설득을 해갔어요? 설득을 이 사람들은 시간은 무제한이에요. 사람을 고통을 주기를 그것이 막 공갈 협박에다가 시간을 계속 끌어요. 이북으로 가겠다는 말 나올 때까지 설득을 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녹아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전년 이런 것이건 그래서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한 5분 동안 물어보면 문제가 아닌데 이놈들은 갈 때까지 설득을 계속 하니까 몇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그런 설득을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설득이 진행되면서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하나둘 생기자 반공 포로들은 집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설득 작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고 마음을 바꾼 포로는 소수에 불과했다. (53년 12월 23일) 정전 협정에서 합의한 90일간의 설득 기간이 끝났다. 반공 포로들의 강한 반발로 실제 포로 설득 기간은 열흘이 채 되지 않았다. 북한군 포로 7,900여 명 중 188명이 마음을 바꾸어 북으로 돌아갔다. (14,700여) 명의 중국군 포로 중 설득을 받아 중국 본토로 돌아간 사람은 440명이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웃어야 할 일이었지만 포로들은 쉽게 웃을 수 없었다. 포로들이 돌아갈 때면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대만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중국군 반공 포로들이 배를 타기 위해 인천으로 향했다. 인천으로 가는 길 위에 화교들이 나와 환호를 보냈다. 장개석 정부는 반공 포로들을 수송하기 위해 15척의 수송선과 4척의 구축함을 지원했다.一听说可以回台湾，每一个人都感觉到兴奋，因为过去这个口号也叫了2、3年了，是吧？这个一颗心回台湾，一条秘密共飞。现在可以回台湾了，当然每个人都是兴奋的了。have been under the care of the Indian custodian force for 4 months.
마지막까지 북으로의 송환을 거부한 7,600여 명의 북한군 출신 반공 포로들이 남한에 남았다. 이들은 직접 만든 태극기를 흔들며 임진각 자유의 다리를 건넜다. 남과 북,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은 포로들의 처리가 정치회담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정치회담에서도 이들의 향방이 정해지지 않자 그 결정권은 중립국 감시위원단에게 넘어갔다. 북한 출신 74명, 중국 출신 12명, 그리고 남한 출신 2명. 그들에게 주어진 나라는 제3국 인도였다. 인도 관리군과 함께 88명의 마지막 포로들이 인도행 배에 올랐다. 자신이 나고 자란 모국을 버리고 낯선 땅으로 가는 이들. 가진 모든 것을 버릴 만큼 전쟁의 기억은 지독한 것이었다. 나는 두 개의 조국에 충성을 들이다가 두 개의 조국에 다 충성 못 들이게 된 사람. 두 개의 조국을 위하다가 내 신세를 망친 이런 신분에 내가 걸 것은 어딘가. 그때 생각하기를 전쟁 다시는 없어야 할 거고 내 자신이 비참한 전쟁을 다시 동원되기 싫고 또 나는 이 죽이고 죽는 피를 보는 이 세계를 벗어나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나는 중국에 가는 이 길이 없다. 또 내가 이 땅에 있으면은 내가 어머님 동생들 버리고 간다는 건 참지 못할 일이지만은 내가 이 땅에 있는 한에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움이 앞으로도 더 할 거다. 나는 푸른 하늘 밑에서 노래 부르면 농사하는 그런 자유 땅에 가고 싶다. 또 좁은 데서 와락와락 개구리 올챙이처럼 싸만 하는 이것은 나 정말 견디기 싫다. 나는 먼데 아주 먼데 지구 끝이라도 가서 막 혼자라도 이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다. 다 세상을 떠나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있어 지상국을 택했죠. 전쟁도 협상도 포로 송환도 모든 게 마무리된 것 같았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다. 남과 북 그리고 제3국 그 어느 곳도 선택할 기회조차 없었던 잊혀진 이들이 있었다. 북한군 중 일부는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왔다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퇴로가 차단돼 이북으로 후퇴하지 못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산으로 들어가 전투를 계속하다 유엔군에게 포로가 됐다. 후퇴 그러니까 포위당한 후퇴로가 차단된 정기군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가 되었을 때는 이거 완전히 우리는 그 국제법에 의한 전쟁 포로거든요. 포로 협상에선 이들에 대한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지 못했다. 남에 남겨진 북한 병사들은 이후 평생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광주 포로 수용소에 갔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해도
우리를 포로 소용소에 집어넣을 때는 포로기 때문에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포로 소용소에 있는데 갑자기 한 10개월쯤 있었는데 각 형무소에 모두 배치하더라고. 북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들처럼 남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국군 포로였다. 북한은 전쟁 초 6만 5천여 명의 한국군 포로를 억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휴전 후 실제 남한으로 돌아온 포로는 8,300명 정도였다. 5만 명 이상의 국군 포로가 증발한 것이었다. 전쟁 중 공산 측은 포로의 상당수를 북한군으로 편입시켜 포로 명단을 교환할 때 이들을 제외시켰다. 그러나 유엔 측은 서둘러 협상을 끝맺기 위해 공산 측이 축소한 포로 명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국군 포로의 존재는 서서히 잊혀져 갔다. 밤에 그 평양 쪽에서 밤에 여름하는 축포라고까 이게 많이 올라가더라고. 그거 보니까 지금 뭐인가 하니까 그 지휘관한테 물어보니까 휴전돼서 평양에서 아주 마지막 승리의 축포를 올리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는 휴전됐으니까 뭐 쌍방에 포로들도 있고 그러니까 응당이 교환돼서 가리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댔어요. 그런데 결국은 거기서 무슨 얼마 안 있어서 남쪽으로 간다든가 무슨 심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이 덮어놓고 북송하더라고. 북쪽으로. 그래서 어딜 가는가 평안북도 선천군 그 철산군 그걸 끌고 가더라고. 그게 뭔가 거기 그 모나주 광산이라는 광산이 있어요. 거기다 갖다 일을 시키더라고. 북을 원하느냐 남을 원하느냐 아무도 묻지 않았다. 남쪽으로 가고 싶소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평생 조국의 품을 그리며 살았다. 내가 북한에 있으면서 그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생각이 나는 건 무엇인지 아세요? 내 군번이었어요. 21만 2,966번이라는 그 군번 도저히 있었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보세요. 물어보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그 사람 군번 잃어버린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서 그들이 언젠가는 조국에 돌아왔고 조국은 잊지 않고 있으리라는 기대감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우리를 통솔했던 지휘관들도 있고 또 대한민국 정부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우리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동안은 우리가 참고 견뎌보자. 아무리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데 10년까지 가겠냐 하고 있은 것이 결국은 10년, 20년, 몇십 년이 간 거지.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그러나 한반도에 채워진 이념의 족쇄는 국군 포로의 자유를 지금껏 허락치 않고 있다. (3년 1개월의) 전쟁 기간 중 협상으로만 자그마치 2년을 끌었다. 정전에 이르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그 길목에 이념이 버티고 있었다. 견고한 이념 앞에 전선의 병사들과 포로들이 희생양으로 바쳐졌고
이념은 그때서야 비로소 길을 터주었다. 그 길 끝에 정전이 있었다.